안녕하세요. 3월 22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금 일요일이에요. 내일 좀 일정이 있어서 오늘 미리 한번 매식경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삼성 자소서를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도 계열사를 어디로 쓸까를 고민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빨리 쓰세요. 일단 쓰고 또 다른 것들을 시작해야 될 게 우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나씩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금융권 이슈죠. 한번 볼게요. 자, 아이고 발음이 꼬이네. 미국 국채 금리 다시 상승으로 국내 증시 투심이 하루 만에 악화됐대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제 장을 마감하고 이제 제가 갖고 온 기사인데 코스피는 하락이죠. 일단 우리가 지금 매식경을 처음 시청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증시에 대한 이해는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천선을 넘은 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그렇게 넘었고 지금 이제 이 3천에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이제 이런 장인데 지금은 약간 횡보장이죠. 그래서 3천에서 끌어올렸으면 거기서 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러한 변동성이 조금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기사에서도 얘기했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뭐예요? 국내 증시의 투심이 하루 만에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미국 국채 금리가 미국에 대해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증시 코스피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 근데 우리 증시에서 왜 돈이 빠져나갈까?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미국에서 금리 자체를 조금 더 준다는 거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 같은 뭐 신흥국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금리를 더 올려주는 미국 쪽으로 외국인들이 자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뭐 쉽게 그냥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이러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목이 잠겼어요. 자, 양 시장 모두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지만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키워면서 상승 전환에 이렇게 갔다.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은행을 준비한다. 그리고 보험사를 준비한다. 그러면 방향성만 보면 돼요. 공공기관을 준비한다. 이렇게 하면. 자, 그래서 방향성은 이렇게 쫙 보면 되고 음, 그냥 이거는 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이 기사를 보고 미국 국채 금리 또 나왔죠. 나스닥 쇼크. 테슬라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에 있어서도 작년부터 테슬라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검색을 해보면서 테슬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구나. 테슬라가 왜 이슈가 되지? 와, 내가 작년에 여기 10만 원씩만 이렇게 그래도 투자 아닌 투자를 했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수 있겠네.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증권사,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은행에서 테슬라 관련 상품 펀드가 있나? 해외 펀드를 내가 어떻게 소개해 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연결성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취준생인데 그 취준생이라는 신분으로 그냥 앉아서 뭔가 계속 달달달달 외우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금융권에 뭔가를 가야 되겠다고 한다면 꼭 금융권 취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이 있다면 언젠간 내가 내 돈을 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 마감 그리고 테슬라 관련 이야기는 나오네요. 근데 테슬라도 아무튼 급락했다. 그럼 다음 주 테슬라에 관련된 게 어떻게 방향성이 될까? 이러한 것들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사는 20대 투자자 월급 모아 집 못 사. 대박 낼 곳은 여기뿐.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이제 그거 있죠. 20대 취준생 자소서 써봤자 몇 개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준생 생활이 끝나면 여러분 상반기에 갈 수 있잖아요. 하반기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20대 투자자가 되는데 20대 투자자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직면하는 거는 처음에 한 신입사원으로서 한 1, 2개월 되게 해피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현타가 오지. 뭐야, 내 월급이
300이야. 내 월급이 250이야? 내 월급이 400이야. 그럼 그거 1년 모으면 얼마야? 2,400, 3,600이야. 이거 월급 모아서 내가 이제 집을 사? 이제 그때 되면은 막 현타가 온다고요. 야, 그러면 야, 이거 내가 뭐 하는 건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이야.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저하고 매식경을 토대로 지금부터 느껴야 된다고. 지금부터 뼈를 맞아야 돼. 그래야지. 아, 내가 그러면 적어도 이 기업에 와서 내가 뭘 배워서 내가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서 나중에 어떻게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처음에 갖느냐 못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고위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20대 투자자들이 느끼는 건 뭐다? 야, 지금 경제 상황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내 월급을 새가 빠지게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집을 못 사. 아, 그래. 그러면 집을 그렇게 해서 못 사면 대박 낼 곳을 한번 찾아보자. 이제 이런 거예요. 고위험 비상장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제로금리, 주식 열풍 탔다기에 장외주 투자가 20대만 지금 급증했다는 거야. 장외주. 그리고 자율주행 벤처에 2천만 원 몰빵, 6개월 회사에 봉사한 집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투자에 대한 어떤 열풍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이 시장 상황에서 내가 지금 집을 사고 경제적 생활을 하기 위해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월급을 모아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할 필요가 없다. 20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도 하고 고위험 비상장 주식을 투자하고 자율주행 벤처에 내 자산을 몰빵하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는 거죠. 나 6개월 회사에 봉사한 셈 치겠다. 물론 젊었을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첫 투자가 잘못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나에게 그 좋지 않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첫 투자는 내가 스스로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시작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증권사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의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편으로 섰을 때는 내가 즉 고객의 입장, 일반 사람의 입장으로서 재테크하는 관점으로서 이러한 기사들을 읽어가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자, 봅시다. 대학생 A씨는 23살 최근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모르면 쳐보세요. 이거 이런 것까지 제가 지금 할 시간이 없으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계속 지난해부터 공모주 청약에 대한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공모주 청약 왜 할까를 잘 생각해봐야 돼요. 결국 결론 찾아보시고요.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지만 한 주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다. 청약 물량 외에도 10주를 더 갖고 있기 때문이래요. 와, 대단하네요. 그는 연초 장외 시장에서 주당 19만 원에 10주를 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23살 대학생이 와,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는 거 저는 첫 번째 놀랐고요. 두 번째, 그거 뿐만 아니라 연초에 장외시장에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거 샀어. 그러면 이 친구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겠어요. 물론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정보면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처음 한다. 그런데 나는 공부만 했다. 그런 것보다 이 친구처럼 한 주를 사보고 장외시장에서 10주를 사보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인생을 사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투자에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으면 뭐예요?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럼 실패해서 분명히 본인이 얻는 게 있을 거야. 그게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내가 나중에 세일즈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웃돈을 주다시피 하고 산 것은 카카오 게임즈 기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금융산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공대생이야.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했어. 그럼 이 친구가 증권사 취업 준비하지 못할까요? 저는 100%할 수 있다고 봐요. 왜? 본인이 돈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 거니까 이러한 히스토리들을 증권회사에서 어떻게 녹일 수 있냐, 은행 취업할 때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냐, 그게 이 사람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작년 8월 그는 상장을 앞둔 카카오 게임즈 주식을 사서 장외에서 주당 6만 5천 원에 20주를 샀대요. 주변에서는 공모가 2만 4천 원 차이가 커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했지만 뭐예요? 연속 따상상을 기록해서 30% 수익을 했대. 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먼저 투자했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거. 그리고 자, 보세요. 주당 그 시절에는 24,000원짜리인데 이 친구가 과감하게 65,000원짜리를 간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 보기에 야, 그거 손해 볼 수도 있어라고 했지만 이 친구는 모험을 한 거라고요. 근데 그 모험을 한 돈이 자기가 정말 힘들게 알바를 해서
야, 나 진짜 나 이러한 목표가 있어서 내가 주식시장에서 이걸 한번 배워볼래. 나 한 1,000만 원이 모아서 2,000만 원은 나 여행 안 가고 이걸로 할래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친구는 굉장한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고요. 이 친구가 1,000만 원이 물론 없어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1,000만 원이랑 돈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가상으로 해보는 거지만 내가 정말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돈을 월급을 치킨집에서 배달 알바를 해서 1,000만 원을 모았어. 그리고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딱 상상이 나서 30% 수익을 거들었어. 콩국가에서 한 거잖아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케이스를 보자면 그냥 나는 월급을 받았어. 그래서 3천만 원을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서 투자를 했어. 근데 그게 손해가 났어. 그러면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은 뭐냐? 아, 이거 뭐야? 주식 투자 위험해. 대부분 그런 기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A씨가 같이 장외 시장에 A씨와 같이 장외 시장을 찾는 20대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그럼 장외 시장이 뭐지? 한번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고하는 폭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20대 투자자가 16배가 증가했대요. 와. 그리고 20대가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 관심 종목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일즈맨으로서 누군가를 상대해야 되는데 20대 고객이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카테고리가 될 수 있거든요. 키워드.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보면 좋고요. 18일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월간 활성화 이용자는 29,608명. 와, 진짜 많네요. 20대 비중이 두 배로 높아졌다. 1년 전 12.6%였던 20대 투자자 비중은 지난해 2월 22%. 와, 다른 연령대는 다른 이용자 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줄었대요. 자, 그러면 20대 투자자가 급증한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투자 성향. 여러분들 투자 성향은 이런 거래요. 20대는 과거 비트코인 랠리를 주도했대요. 맞나요? 저는 사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비트코인 자체를 저는 엄청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는 게임 미디어 등 성장주를 발굴했고 어느 세대보다 정보에 빠르게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죠. 20대 투자자들의 장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얘기했지만 여러분 같은 MZ 세대가 기업 문화를 바꾸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지금 현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의 이러한 방향성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구조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공 경험도 있다. 실제 상장을 앞둔 주식을 사들인 경우 대부분 수익을 봤대요. SK 바이오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막 이렇게 했을 때 됐고. 야. 자, 절박함도 있대요. 왜냐? 이미 부동산, 주식 등 다른 자산의 가격이 일제히 급등됐다. 그쵸? 그런데 올 들어 주가는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20대들은 이 상황에서 뭐야 할 데가 없네 이렇게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20대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비상장 주식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서.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도 안 돼, 주식도 안 돼, 뭣도 안 돼. 월급만 갖고 있기엔 힘들어. 야, 우리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게 뭐다? 비상장 주식. 가만히 있다 벼락 거지가 될까봐 투자에 나선다. 직장인 3년차 B씨는 최근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2천만 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을 날릴 경우 6개월 직장에서 봉사한다는 생각.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B씨는 근로소득이 의미 없어지고 자본소득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재테크 잘하는 게 목표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20대의 투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게 정답이 될 수 없지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우리가 같이 이제 함께 나누면 좋은 거는 어떠한 투자 경험이라도 내가 직접 뭔가를 작은 돈이라도 먼저 해보면 좋다. 왜? 그거에 대한 관심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하는 그냥 탁상 공론식의 공부보다 내가 직접 이런 주식들을 하나 한 주라도 사보면 내가 공부를 훨씬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봄으로써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은행 취업, 금융권 취업, 그 다음에 일반 취업에서 맹목적으로 그냥 나는 취업이 돼야 돼요.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고, 저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라고 하는 취준생들한테는 스스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금액이라도 꼭 이런 장외 주식이 아니라 일반 주식 한 주를 사보던 아니면 내가 펀드 투자를 직접 해보던 아니면 금융상품을 내가 직접 가입해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관심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우리는 그러한 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식경은 15분을 좀 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를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친구들을 위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두 배속으로 드려요. 두 배속. 제 말이 뭐 그렇게 빠르진 않잖아요. 두 배속으로 한번 들어주고요. 자, 네 번째, 퇴직금 많이 줄 때 떠난다. 12억 금퇴족 은행원 통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래도 은행 취업할 만합니다, 하세요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걸어드릴게요. 보시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비대면 시장에 는다, 뭐 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채용이 되잖아요. 일단 내가 채용이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돈 때문에 취업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돈 때문에 여러분도 취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은행원들은 퇴직금을 진짜 많이 받죠. 와, 12억 퇴직금? 한번 봅시다. 지난해 10억 이상의 퇴직금을 받고 은행원을 떠나 금퇴족이 등장했다. 시중은행이 희망퇴직 조건으로 최대 3년치 임금에 학자금과 전직지원금 등 후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챙겨줄 때 떠나자라는 은행원들이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 기업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세요. 3년 이상 임금치 주는 데 있나요? 거의 없어요. 물론 있는 데도 있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은 뭐 주식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는 일반 기업들은요, 퇴직금 지금과 같이 은행처럼 많이 보장해주지 않아요. 3년 치면요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에 학자금과 전직지원금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억 이상 받고, 아 지금 올해 은행원 하신 분들이 나 퇴직할까? 빨리 하자. 줄 때 받자. 줄 때 나가자. 이런 것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은행원이 없어진다는 거에 포커스 두지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 취업을 하게 된다면 어디든 해야 돼요. 그런데 은행원에 취업하면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난해 하나은행 관리자급이에요. 관리자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팀장 이상이 되는 분들이고, 관리자급 퇴직자 한 명은, 야, 급여가 2억 9천 3억이죠. 많죠, 여러분. 3억이면 많죠. 실수령으로 따져도 뭐 2천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상여급 3,300만 원, 여기에 퇴직금 9억 6천만 원을 받아서 뭐예요? 총 13억을 받은 거예요. 이거 엄청난 금액 아닌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반으로만 줄여도, 관리자급에서 반으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6억 아닌가요? 6억을 그냥 은행에 다른다는 이유만으로 받고 나온다면요, 여러분 엄청 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실 감각을 빨리 알라. 현타.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가더라도 이렇게 퇴직금을 주는, 목돈을 받아서 챙겨서 나올 수 있는 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거의 없어요. 증권사 취업은 내가 가서 내 커리어에 맞춰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은 있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퇴직금을 받지 못해. 보험사도 마찬가지야. 저는 제가 봤을 때 최고는 퇴직금 은행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보세요. 하나은행이 40세 이상이면서 만 1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36개월치야 임금 자녀 학자금 이렇게 지원했대요. 지난해까지 기본 요렇게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했는데 높아진 거야. 우리은행도 퇴직금 8억 2,600만 원, KB도 7억 7천만 원,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금퇴직이 등장하면서 일각 퇴직에서 퇴직 로또다. 퇴직 로또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은행을 가야죠. 안 그래요? 빅테크의 등장과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은행권이 몸집 줄이기에 나서 희망퇴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돈 때문에 은행 취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일을 해야 될 거면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은행원의 안정성 뭐라고 그랬어요? 평균 수명이 다른 데보다 길다니까요.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영업 많이 해야죠. 그런데 이 돈이 그냥 생기냐고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12억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 나온 제일 적은 KB 7억 7천이죠. 그냥 5억, 그냥 한 5억이라도 해봅시다. 이 5억이라는 돈이 내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5억이라는 돈이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야 돼요. 야, 내가 지금 NCS 그 다음에 금융권 필기 엄청 준비하는데 난 안 돼. 아씨, 이거 좀 하다 보니까 나 아닌 것 같아. 그냥 다른 기업 해볼까? 다른 기업 해요. 그런데 다른 기업을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유가 있어야 돼. 내가 그 산업에 대해서 관심 있어야 돼. 그런데 나는 진짜 돈을 좋아해. 나 진짜 은행원을 돈 벌고 가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10시간요 필기 공부하고요. 나머지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하고요. 나머지 면접 연수 지금부터 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은행원으로서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한테 거기 뭐야, 올가 있지 말라고는 얘기해요. 하지만
이러한 조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은행원에 갔을 때 후회를 할 수 있지만 돈이라는 건 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계속해서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를 왜 남한테 찾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보고 찾아야지. 맞지 않나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제가 무조건 은행원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막연한 그냥 그런 기대감과 좀뭐 좀 약간 멋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은행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저랑 같이 신문을 읽어가면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은행 방문을 해보면서 저런 역할을 내가 하는 게 좋을까,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남 탓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로를 선택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끌어줄 멘토가 있다면 그 멘토하고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하지만 그냥 남의 얘기만 단편적으로 듣고, 야 은행원이 좋대 안 좋대, 증권회사 직원이 좋다 안 좋대, 그런 것들만 보고 여러분들 진로를 절대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기사는 못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3월 22일 매식경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힘차게 동기부여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스스로.